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등록면허세 할 차례죠? 취득세 끝났잖아요. 자, 오늘은 등록면허세. 어디 안 했어요? 아, 비과세하고 가자고요. 자, 취득세, 비과세하고 바로 등록면허세로 갈게요. 자, 국가 등은 항상 비과세네요. 몇 쪽이에요? 163쪽. 자, 비과세 163. 163쪽. 국가 등은 과세권자죠? 자기들이니까 비과세합니다. 꼭대기 16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등은 항상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밑줄 그어요. 과세했잖아. 그건 우리도 외국 거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거를 과세하니까 우리도 외국 정부 거를 부과해야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자,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또는 사회 기반 시설 등등등의 뭐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귀속시키기로 국가 등에 또는 사회 기반 시설에 귀속시키기로 또는 주기로 기부, 체납. 내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비과세한다. 그래서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이 나오면 뭐한다? 비과세. 길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2번. 항상 다만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억. 포인트가 뭐다? 조건이 변경됐어. 기부하기로. 귀속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됐죠?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왜 조건이 변경됐어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뭐했어? 매각 증여하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니은은 포인트가 뭐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거예요. 기부하기로 해놓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요구한 다음에 뭐를 부여받았다?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당연히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형식적. 자,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다. 신탁재산.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몇 개가 있다? 3개. 1번, 2번, 3번. 이게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라고요. 1번, 2번, 3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번은 신탁이 종료.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3번은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갑, 을. 신탁법이죠?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부에 맡겼다고 신탁 등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수탁자. 갑을 뭐라 그럽니까? 유탁자. 그래서 유탁자와 수탁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대표적인 게 뭐다? 대표적인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뭘 푸는 거예요? 넘어올 때 다 비과세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출제가 유예되죠. 유예 거. 항상 유예 거. 1번 유예. 다만. 항상 다만은 잘 봐야 돼요.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새 아파트가 되면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는 거고 및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에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조합에게. 그래서 조합원 또는 조합에게. 이거는 신탁법이 아니죠. 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은 신탁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하면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신탁법이 아닌 거는 과세하는 거예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1번, 2번, 3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취득세는 비과세 하잖아요.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러나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해야 돼요? 부과한다,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는. 그럼 누구에게 과세할까요? 재산세는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 하면 안 돼요. 올해 법 바뀐 거예요. 위탁자로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과한다. 누구에게? 위탁자에게.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과세한다. 누구에게? 위탁자에게.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 두 녀석은. 자, 넘어가죠. 자, 164쪽. 자,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자, 환매권 행사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법에 의한 거야. 법률. 법이라고 나왔잖아요. 법. 자,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이 두 번째 줄 밑줄고 수용당했잖아. 이거를 다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취득하는 거. 법에 의해서 다시 취득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환매도 뭐가 있다? 개인 간.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2번이에요. 개인 간의 매도자, 매수자, 다만 이런 게 출제되잖아. 환매 등기를 비행하는 매매로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1번은 비과세라고요. 법에 의한 거는. 그러나 법에 의하지 않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환매는 뭐다? 부과한다. 환매 등기. 그럼 어떻게 부과할까요? 어떻게 이걸 알아요? 어떻게 부과해?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2% 빼는 거 7개. 이걸 알아요. 7개 2% 빼는 거 있잖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어쩌고 저쩌고 2% 빼는 거야 이거. 즉 2% 빼고 개인 간의 환매는 등기는 다시 해야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은 비과세는 자 부과한다라고 나왔죠. 다 알아. 부과한다. 어떻게 부과해?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왜 2%를 빼? 옛날에 매도자가 2% 냈잖아. 그 대신 다시 취득하면 등기만 하세요. 이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 전에 배운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팁에 나왔잖아요. 옆에 팁에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절대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은 뭐다? 비과세라고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항상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야. 1년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초과하면 부과한다.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몇 프로로 부과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2%. 2% 등기는 안 하는 거 임시니까. 2%만 되는 거야. 2%만 임시건축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단 1번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뭐로 전환되면 사치.
사치가 되면 무조건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1번이 별장이다. 그럼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1번이 고급 오락장이다. 무조건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치는 무조건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개수. 자,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 과세한다는 지문이 뭐다?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그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하는데 얼마 이하다?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6억 하면 안 돼요. 9억은 절대로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돼요. 9억은 뭐를 얘기한다? 항상 시가표준액. 실지 취득가액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괄호 나왔잖아. 대수선 제외.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개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주택 개구 9억 이하. 대수선 제외.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자, 상속 개시 이전이다. 자, 죽기 전이죠?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그래서 차량이 뭐다?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몇 개 안 되네. 납세 절차는 다 했죠, 그죠? 165쪽 했어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중과세까지 했구나, 지난 시간에. 납세 절차 165쪽.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납세 절차 들어가죠. 마지막 부분이네요. 납세 절차. 자, 납세지. 항상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취득, 물건, 소재지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자치시와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를 연결시켜야 돼?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딱 정리가 돼야 된다.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주소지가 아니다. 뭐다? 소재지. 그래서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딱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한 장짜리 한번 봐요. 긴 거. 이게 긴 거 이제. 짧은 한 장짜리는 다 정리가 끝났고 이거. 그래서 3, 4월 달의 목표는 뭐다? 이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3, 4월 달에는 이해를 비교가 돼야 점수가 나온다. 또 엉뚱한 거 펴놓고 있네. 이거. 자, 그래서 1페이지 꼭대기 딱 나왔잖아요. 꼭대기. 자,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소재지, 특광도.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 시군구. 그리고 서울은 특별시와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세 및 구세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이렇게 납세지를 5개를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165쪽 폈어요? 자, 기본서. 자, 취득세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프린트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자, 부동산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특광도.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 2번. 자, 큰 것만 보면 돼요. 자, 166페이지 2번.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자,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불분명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납세지는 어디다? 취득,
물건, 소재지. 밑줄 긋고요. 주소지하면 안 돼요. 취득 물건, 소재지로 간다. 자, 그 다음 3번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어.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할까요? 포인트가 걸쳐 있는 경우. 그래도 대통령령으로 자는 바에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그래도 포인트는 뭐다? 안분은 뭐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대통령령이 심화학습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안분.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이렇게 취득했어. 취득했는데 걸쳐 있는 거야. 부산도 있고 대구에도 걸쳐 있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 돼요. 걸쳐 있으면.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이야. 그럼 10억짜리 부동산을 나누는 거야. 취득가액을 나눠서 따로따로 걷어간다고요. 그럼 항상 나눌 때 기준은 무슨 비율로 나눠라? 시가 표준액. 그래서 부산은 1년에 한 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절대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은 안 해요. 그러나 면적 비율은 어디에 뭐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나눌 때, 세금을 나눌 때는 뭐다? 시가 표준액 비율. 그래서 이건 세액을 안분할 때, 세액 계산할 때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은 어떨 때 쓴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 나머지는 전부 뭐다? 세액을 나누거나 취득가액을 나눌 때는 지방세니까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이에요. 자, 그 다음 167쪽. 밑에 매각 통보. 자, 이번에 매각 통보 나와 있죠? 다음의 자는, 다음의 자가 누구예요?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세권자네. 그래서 다음의 자는 1번만 알면 돼. 그래서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고요. 누가 매각했어? 1번이. 과세권자가 매각했다. 그럼 갑돌이에게, 갑돌이는 매수자가 되겠죠? 국가가 팔았다고 갑돌이에게. 그럼 갑돌이에게 팔았다고 지자체에게 어떻게 하라? 통보하라. 소재지 지자체 통보해줘라. 통보해줘라. 소재지 지자체에게. 중요한 거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 왜 통보를 해줘? 그래야 물건 소지 지자체는 매수자가 파악되죠? 매수자를 파악하겠다 이거지. 그래도 포인트가 뭐라고?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그래서 매각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지를 관할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라. 통보하거나 신고해줘라. 그래서 이 매수자를 빨리 파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30일. 포인트가 뭐다? 통보. 통보가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따라오고 계신가요? 징수 방법 167. 자, 원칙은 신고 납부다. 자, 꼭대기 오른쪽.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에 60일. 60일이다. 자, 근데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뭐가 들어갔어요? 전자가 들어갔잖아. 세 번째 줄.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 무효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60일은 언제서부터 쓴다? 허가일부터 쓴다. 전자가 들어갔을 때 수없이 했잖아 이거 그죠? 이제 3, 4월은 이론을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허가일. 자, 그 다음 2번. 자, 상속이 들어갔다. 상속.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말일이 붙어야 돼. 말일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럼 9개월은 언제 쓰는 거예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9개월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일이 있는 경우. 9개월. 나머지는 다 6개월이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만 몇 개월? 6개월, 9개월. 나머지 취득세는 뭐다? 60일이다. 그럼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증여받으면 며칠 이내 내? 60일. 언제부터? 계약일부터. 그죠?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상속만 6개월, 9개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뭐다? 허가 받고 취득하라, 팔아라 그 뜻이에요. 허가 받고 사고 파는 땅이라고요. 근데 포인트가 뭐다? 허가 받기 전. 전에 대금을 청산하면 무효야. 무효. 그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그래서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그 다음 추가신고납부. 추가신고납부 1번 뭐다?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율이 되면 추가납부해야죠. 높은 세율로. 포인트는 뭐다? 60일. and 신고납부. 자,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취득 후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다. 제일 밑에 먼저 봐요. 자,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될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시 언제? 60일. and 신고납부. 60일이라고요. 이게 추가 신고납부. 자, 중요한 거는 괄호예요. 괄호. 가산세 제외. 절대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요. 2번이 어떤 경우예요? 자, 칠판 봐요.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자, 여기 봐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취득 조건이 기부 체납하기로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럼 비과세 받았지? 기부 체납 부동산. 근데 기부 안 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과세해야죠? 며칠 이내? 60일. 자, 일단은 1번. 1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 2번은 이거 추가신고납부. 자, 첫 번째 뭐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이건 뭐예요? 일반 과세. 일반 과세 했잖아요. 정부가.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추후에 중과세 물건. 그럼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죠?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죠. 실질로. 높은 세율로 추가 납부한다고요. 추징. 그럼 일반 세율이 옛날에 무슨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 표준 세율. 예를 들어서 취득세 100만 원 납부했어. 이게 추후에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중과 물건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실질이 중과니까. 그래서 중과 물건으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 100만 원. 그럼 추가징수. 얼마 추가징수 할까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얼마 공제해줘? 100만 원. 공제하고 추가 납부는 얼마 한다? 400만 원. 며칠 이내? 60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세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가산세 제외. 이미 공제하는 거는
가산세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할 때. 왜 가산세를 제외할까요?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추가 납부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죠?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럼 옛날에 100만 원 냈잖아. 그럼 60일 이내에 안 냈다면 가산세가 붙어 있었겠죠? 가산세 20만 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붙어 있어서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요? 120만 원. 가산세는 취득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20만 원은 어떻게 한다? 제외. 오리지널 취득세만 공제한다고요. 가산세를 포함하면 380으로 줄어들죠? 그래도 괄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 그렇게 나와 있죠. 2번에 제일 아래. 가산세 제외.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넘어가죠. 자,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자, 4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1에서 3까지. 신고납부 기한 이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밑줄 그어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이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하라?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168쪽.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 60일. 그럼 60일 이내에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신청하죠?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취득일로부터 상속 빼고는 60일이잖아. 그래서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자, 근데 60일 전에 뭐를 하는 거야? 등기 신청. 불안하니까.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는 또 60일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다? 취득세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에요. 그럼 뭐를 연결시켜야 돼 이제? 여기 봐. 취득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 4월 달은. 그러니까 취득세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내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이러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써요. 자,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잖아.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양도세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장짜리 딱 뒤에 나와 있잖아, 이거. 이거. 자, 지금 뭐 배웠어? 취득세. 2페이지. 왼쪽에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 몇 가지? 5번까지 정리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자, 1번 60일. 2번 전차가 들어가면 허가일 60일. 왼쪽 보고 있어요. 취득세 지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말일부터 나와 있죠? 자, 4번은 추징 대상은 며칠? 60일. 근데 가산세는 물어볼 때 제외. 그리고 5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다? 취득, 물건, 소재지. 소재지에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60일 이내. 이거를 안 갖고 오면요. 옆에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린트에 지금 비교 프린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봐요. 자, 등록면허세 이어가야지 이제. 자, 취득세 끝났어요.
등록면허세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그러나 2번 중과세 대상 추징 대상은 취득세와 동일해.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60일이야. 60일이라고요.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이거 3번 옆에 적어. 3번 앞에 이거는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 이렇게 적으라고요. 부연 설명.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다. 3번 앞에다가 살짝 적어요. 신고를 안 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야?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이니까 상급관청이 정해준 등록관청 소재지고. 자,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필수예요. 필수.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6번까지 돼 있죠? 등록면허세는 4번까지 돼 있어요. 자,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3, 4월 달은. 자, 다시 기본서로 들어가죠. 공부하는 이론 정리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딱 정리돼야 돼요. 자, 169쪽. 169쪽 나와 있어요? 자, 가산세. 자, 가산세는 있으면은 무슨 징수로 들어간다? 보통 징수. 자, 신고 납부를 안 하잖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은 무슨 징수라고요? 보통 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그래서 세 번째 줄 보통 징수 방법. 보통 징수 방법이에요.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다 이거지. 그래서 밑에 가산세율이 딱 돼 있어요. 밑에 가산세율이 돼 있잖아. 밑에. 가산세는 신고불과 두 개로 나누죠. 무신고는 몇 프로? 20. 무신고는 20. 그러나 사기 부정은 40. 과소신고는 10. 사기 부정은 40.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잖아요. 자, 넘어가죠. 이건 나중에 해요. 총론 파트 때 또 해. 자, 170페이지 중과산세. 자, 중과산세가 나와 있네요. 중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과산세는 어떨 때 붙는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다는 뜻은 뭐였다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한 방에 몇 프로를 붙인다? 산출세액의 80%. 80%. 이게 중과산세예요. 그럼 세 번째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방법.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중과산세. 그럼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중과산세 얼마 붙어요? 취득세가 1,000만 원, 800.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와? 1,800만 원짜리. 보통징수. 자, 그 다음 기억. 2번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일반 가산세만 적용한다. 그래서 기억. 어떨 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 등기할 수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미등기 전매가. 등기가 가능한 거를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필요 없는 거. 적용 안 한다고요. 기억. 근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괄호야. 단. 회원권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이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등기 안 하는 거는 적용 안 한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니은, 지목 변경. 이거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 등기 안 하는 거.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해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주취득이잖아. 니은이. 이거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등기 안 하는 거니까 8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72쪽. 면세점. 자, 면세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없이 했어요.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이야. 5억 이하면 안 돼요. 50억 이하면 안 돼요.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도 꼼수 부리니까 분할 취득하죠? 자, 2번은 몇 년 이내? 1년 이내. 100년 이내 하면 틀려요. 1년 이내 요건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라면 한 건 일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래도 면세점은 취득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50만 원, 50만 원 분할 취득하면 안 되죠? 몇 년 이내라면 법요건이 1년 이내.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4번. 면세점 나와 있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 최저세액제. 재산세는 뭐가 있어? 소액부 징수 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가 있죠?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 징수한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그 다음 재산세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그래서 얼마 미만이다?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목별로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 가액 50만 원이야. 취득 세액하면 틀려요. 이렇게 이런 게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다 한 장짜리로 정리돼요. 적을 필요도 없어요. 한 장짜리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페이지 봐요. 1페이지 프린트. 제일 밑에서 항상 취득세가 기준이 돼야 돼요. 1페이지. 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가 있잖아요. 밑에서 5번째. 왼쪽을 봐요. 왼쪽. 찾았어요? 취득세는 가액이 50만 원이에요. 부과하지 않는다. 몇 년? 1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1년 이내. 100년 이내 하면 틀려요. 한 건으로 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어? 최저세액제. 6,000원 징수. 그리고 재산세는 뭐가 있어? 2,000원 미만. 고지사한장당.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소액징수 면제. 그러나 국세는 이런 거 안 써요. XX. 항상 XX가 뭔지 잘 봐야 돼요. 국세는 안 쓴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제.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부 징수. 소액징수를 면제한다고요.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확인했잖아. 적을 필요가 없어. 자, 172쪽. 자, 취득세, 부가세. 자, 취득세, 부가세죠? 172쪽. 취득세 납세 모자란 취득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다? 2개.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라 그런다. 자, 오른쪽 꼭대기. 그래도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1번, 2번 둘 다 붙는다. 그럼 농특세는 얼마만큼 붙을까?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을 2%라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비출고 10% 붙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취득세액에 취득세액이 납부세액이죠? 10%부터. 그 다음 2번 미출고 감면받았어.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안 내죠? 그 중에 20%는 뭘로 부과한다?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 1번은 취득세, 납부세액의 10%가 붙어요. 그 다음 2번은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농어촌 특별세가 10%가 아니라 몇 프로부터? 20%. 그래서 시험은 1번 유주로 나와요. 2번은 참고. 자, 지방교육세. 밑에. 자, 지방교육세도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1번만 하세요. 자, 취득물건. 취득물건이 나왔잖아요. 해당하는 표준세율에 밑줄 그어 1,000분의 20을 뺀. 1,000분의 20이 뭐다? 2%. 뺀. 합판하면 안 돼. 뺀. 여기에 산출금액, 납부세액의 20%가 붙는다. 결국은 20%야.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아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여기까지는 맑게 알아들었죠? 그다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하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 자, 그럼 취득세를 계산해야죠. 취득세. 얼마에 분양받았어? 1억.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야? 1억. 여기다 몇 프로? 무슨 세율을 곱하는 거야? 몇 프로? 4%.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나와요? 이렇게. 취득세가 40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럼 이해만 내는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줘야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4%는 기억날 거예요. 표준세율.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분양은 유상이잖아요. 농지는 3%, 외는 4% 이렇게 기억나죠? 그럼 이 4%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따로따로 했잖아. 옛날에 취득세 2%잖아. 옛날에는. 그럼 옛날에 등록세 2%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됐다? 4%. 합쳐서. 그럼 본세만 합치는 거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합치면 안 돼. 종전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2%에는 뭐가 붙었느냐?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어요. 이렇게. 몇 프로? 10%. 그럼 뭐의 10%야? 2%의 10%를 내는 거야. 2%의 10%면 얼마야? 0.2%잖아. 그럼 얼마? 20만 원. 1억에 0.2니까. 자, 그 다음 옛날에 등록세는 뭐가 붙었어? 지방교육세.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몇 프로? 20%. 뭐의 20%야? 2%의 20%. 그럼 0.4%죠? 그럼 1억에 0.4%면 얼마야? 그럼 은행에 얼마 납부해야 돼? 본세 400. 460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금액의 4.6%예요. 취득과 관련 조세 금액이. 이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자, 10%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을 2%. 2% 적용해서 10을 붙인 거예요. 자, 20%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나머지 2%. 2%를 뺀 여기에 20이 붙은 거라고요. 자, 그거예요. 오른쪽 1번. 자, 10% 어떻게 계산했어? 표준세율을 몇 프로? 2%. 2%에 10이 붙은 거야. 2% 적용. 표준세 옛날 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표준세율이 4%지? 근데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4%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합쳤다고 많이 나오면 안 돼. 종전보다 똑같이 나와야 돼.
그 2%씩 뭐에? 취득세액에, 납부세액에.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1번 뭐라고요? 1번 봤어요? 자, 대하여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원래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그럼 위에 2% 적용했지? 2% 뺀 2%가 되는 거야. 뺀. 여기에 20을 붙인다. 신축하면 몇 프로야?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2.8이야. 알아들었나요?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2% 따로 계산하고 0.8 따로 계산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2%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 2% 적용. 0.8을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뺀. 20을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 1점 지방교육세입니다. 의제취득증 중과기준세율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야. 과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지방교육세 1번에 의제취득증 중과 2%짜리냐 2%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목 변경했어. 지목 변경했다. 증가한 가액이 1억이다. 몇 프로부터? 증가한 가액이 1억이면 2% 붙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얼마야? 200만 원. 지목 변경은 의제취득, 간주취득이잖아.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그럼 취득세가 200만 원 나왔죠? 200만 2% 나왔잖아. 등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몇 프로를 붙이는 거야? 10%. 10% 붙여. 그럼 얼마야? 얼마? 농어촌 특별세는 2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방교육세는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2%만 내는 거니까. 그래서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 20%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근데 2%는 옛날에 취득세만 내는 거지? 그럼 2%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만 붙는 거지. 그래서 1번에 괄호 중과기준세율 제외한다. 몇 프로짜리? 2%짜리는 위에 1번으로 가라 이거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번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거 보세요.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 2%. 간주취득도 2%. 여기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표준세율이 4%지? 2%를 뺀. 그럼 2%지? 여기에 몇을 붙여? 20. 단 간주취득은 어디로만 가? 2%만 과세하니까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프린트로 들어갑니다. 이제 프린트. 자, 부가세 5개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페이지. 자, 왼쪽을 항상 취득세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자, 부가세 나와 있죠? 왼쪽에 부가세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가세는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취득세 금방 배웠잖아, 지금. 자, 농특세 10%는 어떻게 붙였어? 2%에. 2%에 10%. 납부세, 취득세액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0% 어떻게 붙였어?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 다음 농특세 20%는 어떨 때 붙는 거야?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받았을 때만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뭐에 붙어? 납부세액에 20%. 농특세 20%는 어떨 때부터? 감면세액에만 붙어. 자, 가운데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부가세. 그러나 소방분 지역자본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 배웠어요? 병기세. 그다음 X. X가 뭐예요? 감면세액엔 안 붙어. 매년 내는 거니까. 자,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20%. 뭐에? 납부세액에. 왼쪽이 납부세액이잖아요. X는 뭐예요? 감면세액이 안 붙어. 자, 오른쪽 농어촌 양도소득세. X가 뭐예요? 납부세액엔 안 붙어. 농특세 20%는 뭐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이거를 돼야 된다는 거야. 5개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단독 문제 출제하기 엄청 좋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거는 X가 몇 개야? 3개야. X가 뭐를 뜻하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복잡한 게 뭐야? 여보세요. 복잡한 게 이거야.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자, 농특세 10% 뭐에 붙인 거야? 2%에 10이 붙는 거야. 2%를 뭐라 그래요? 취득세 표준세율 옛날에. 자, 20% 지방교육세 어떻게 붙인 거야? 2%를 뺀 나머지 20이 붙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간주취득은 농특세만 붙어요. 2%짜리는 거 2%에 농특세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취득 2%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프린트에 딱 적어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2% 뺀 간주취득 제외라고. 간주취득 제외, 지방교육세 20%,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간주취득은 2% 안 빼는 거예요. 위에 2%에 10만 붙인다고요. 뺀 옆에 간주취득 제외.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3, 4월 달은. 그래서 지금 뭐 끝났어요? 취득세 끝났잖아. 그럼 취득세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공부할 때는 옆에 등록면허세도 보고 재산세도 보면서 실력을 키워 가야 된다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합니다.